성공투자 5증시 오늘도 시장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은 비록 반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글로벌 조사업체의 PC, 스마트폰, D램 가격 추이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최대 생산국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전쟁 리스크 등 여러 요인으로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업체가 내놓은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전망치, 그리고 D램 가격의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올해 PC 출하량 전망치부터 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글로벌 수요 전망치가 1,000만 대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달 IDC는 올해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8.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달 같은 해는 글로벌 PC 수요가 전년과 비교해서 9.5%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3억 1,00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 건데요. 같은 해는 모든 IT 기기 가운데 PC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와 환율 변동, 공급망 중단 등을 PC 수요 감소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대만 트렌드포스가 제시한 전망치인데요. 작년부터 세 차례나 출하량 예상치를 내놨는데 점점 수치가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작년 11월에는 올해 스마트폰 수요를 13억 9천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13억 6천만 대로, 5월에는 13억 3,300만 대로 전망치를 내려잡았는데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5,700만 대의 수요를 더 낮춰서 전망한 겁니다. 다음은 D램 가격의 추이도 살펴보시죠. 8GB D램 기준인데요. 추이를 보시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4.1달러였던 D램 가격이 올해 3월에는 3.4달러로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지난달에는 3.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보다 가격이 무려 18%나 떨어진 건데요. IT 기기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대만 트렌드포스는 이번 달에 3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보다는 최대 8%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생산량이 매달 늘어나면서 3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PC용 D램과 모바일용 D램 등의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전망, 그리고 D램의 가격 추이 알아봤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수창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그럼 소비가 둔화되면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내구재적인 내구재들에 대한 소비가 줄 거고 그렇겠죠. 또 일반 소비재도 당연히 줄겠죠. 예. 그것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기화가 된다거나 또는 PC와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는 PC랑 스마트폰을 안 써도 돼. 이쪽은 소비 더 이상 없어.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상 어떤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더 수요가 부진해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회복할 기대치를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PC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한다? 사실 지금도 반영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더 중점이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 때 가상화폐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채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픽카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은 수요가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뜨거운 열기라든가 채굴해야 된다. 그리고 PC 그래픽카드 좋은 걸 막 지금 구매해야 된다. 그런 열풍의 시기가 좀 지나고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사의 급증 때문에 PC 수요에 대한 교체. 사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의 PC 새로운 성능, 회사에서 썼던 업무용 썼던 것의 성능을 좀 따라가지 못하다니까 신규 수요 교체도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학생들도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집에 PC가 없는 학생들은 PC를 또 구매하거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코로나사에 있어서 특혜를 받던
어떤 특수의 어떤 호황을 받았던 이 부분이 이런 기저효과가 좀 가라앉으면서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결정적으로 데이터 서버에 있어서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반도체 수요 둔화가 한두 달 안에, 즉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반도체주의 주가가 회복이 좀 더 늦춰질까요? 일단 뭐 심리적인 부분이 크죠. 그리고 사실 예. 제가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반류 띄어가지고 예측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항상 예측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하거나 증권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좀 둔화돼서 반도체주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뭐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과도하게 둔화될 것이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이것이 뭐 한두 달 또는 뭐 6개월, 1년 이런 어떤 기간적인 데이터를 확고하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나오는 어떤 시장 조사기관 내용들에 있어서 그래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어. 이런 가능성을 열고 보시되 이것이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아니다 한두 달은 안 돼, 더 기다려야 된다. 확정적으로 이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반영됐던 것은 3월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FOMC 통화 정책이 3월부터 진행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매파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7월 달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확정돼서 둔화 우려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좀 나타난다면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수요 둔화 우려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겠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걸 종합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늦어도 예. 8월 전후로는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이라든가 기술적인 가격 상승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느냐.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그런 지표에 반영이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주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반도체 투톱,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네. 두 종목 다 신저가를 또 경신을 했잖아요. 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전자 아마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예.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했나 주가가 못 올라 오히려 더 빠져. 그렇더라고요. 네. 이러한 이제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면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치는 뭐 단기 하루 정도의 변동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 변동이 나쁘게 인식할 게 아니라 더 위쪽으로 변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포인트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 성장이라든가 나중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투자 성장에 있어서는 그 기대치는 전 유효하다고 봐요. 예. 투자를 할 때 이게 왜 좋은 건지 좋은 점을 찾잖아요. 그 좋은 점에 있어서는 저는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다고 보는데 관건은 스마트폰입니다. 사실상 아이폰은 이제 9월 달에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폰에 대한 시각을 글로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어서 사실 그 시기가 연말 연초에 좀 부각이 되는 편이니까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각이 되지 않을 거고 또한 중국 업체들의 그 추격이 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둔화되는 모멘텀 이런 게 이제 우려는 됩니다만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가치를 평가하면 반도체의 가치가 지금 6만 전자 하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 논란보다도 예. 과연 지금 가격대가 싸냐 안 싸냐 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고등어 한 마리에 100원 하면은 멀쩡한 고등어입니다.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싱싱합니다. 100원 500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구매하려고 서로 덤빌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싱싱한 고등어처럼 멀쩡하고 밸류에이션상 문제가 없고 가치적인 측면, 향후 성장성 있는 측면에서는 훼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단기 변동이 좀 나오거나 예. 또 방금 전 PC나 스마트폰 둔화 우려에 있어서 과도한 해석으로 6만 전자에 좀 하회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사에 대해서 조금 악재 요인으로 꼽힌다면요. DDR5 지원 CPU 출시가 늦춰지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DDR의 호재를 다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새로운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얘기 나왔던 게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해서 DDR5 호환한 CPU가 올 상반기에 출시된다. 그랬죠. 예. 근데 출시가 됐냐고요? 하고는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정확히 면밀히 보면 못한다, 안 된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포인트는 대량 생산에 대해서 지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딱 헤드라인만 보면 지연. 지금까지 DDR5 CPU 이거 호환 안 되고 있었어? 그래서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내용을 보면 대량 생산에 있어서 좀 지연된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본격화 생산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DDR5에 대해서 지금 수요는 막 대기 수요는 막 넘쳐나고 있는데 구매하려고 네. 대량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렇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수요는 좀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채택률을 좀 잠깐 보면 올해 채택률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한 20%, 21% 정도인데 예. 내년에 이게 46%로 더 확장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DDR5에 대해서 지연이 된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주가의 상승을 전환에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하루빨리 나와주면 좀 더 좋을 텐데 그 긍정의 이슈가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뿐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채택률은 내년 상반기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 DDR5에 호환되는 CPU가 좀 지연되는 점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거에서 좀 역할을 못할 뿐이지 예. 충분히 차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DDR5 관련된 이 기대됐던 소부장주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소부장 관련주에서는 예. 결정적으로 대장격인 이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제가 이제 밸런스를 항상 설명드리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 단지 하나에 예. 어느 한 동, 최 수장이 살고 있는 이 한 호가 네. 동도 아니고 한 호가 갑자기 금매를 내놨어요. 그러면 막 동네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 우리 아파트가 떨어진다.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서 금매가 나온 것뿐이지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에서도 담합이라는 게 좀 암암리에 있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섹터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격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개별 소부장들은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당분간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된 소식이 나온다면 심리적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의 모멘텀이 당장 불어오지 못하니까 좀 가격의 심리가 같이 다운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될 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는 재료업체라든가 장비업체 쓰지 않고 혼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예. 뭐 쿼츠라든가 실리콘 링이라든가 특수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상관관계 협력사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 없습니다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쿼츠라고 원익그룹을 좀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grup들은 저가의 분할 매수를 점진적으로 SK하이닉스를 또는 삼성전자를 담으려고 할 때 그들 종목에 좀 저가 매수를 같이 담아나가는 전략으로는 전 유효하게 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중국이 관심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이라든가 봉쇄 해제 등 중국의 IT 수요의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반등 요소 그리고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우선 중국의 봉쇄 완화도 중요하지만 전 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국이 2018년도 7월 달일 거예요. 예.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보복 관세에서 그랬죠. 전쟁했던 게. 그 무역 관세 부분이 인하돼서 그 카드가 철회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에 아직은 뭐 단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달 안에 실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인하에 대한 카드가 단행될 것이 주목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중국의 의존보다 중국하고 영향이 있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수출이.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G2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인플레 억제에 관련된 그런 소식이 나올 때 억제에 대한 것이 협력이 되는 거니까 향후에 IT 수요, 아까 전에는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수요라든가 IT 예. 수요는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6만 전자가 이탈했던 예. 삼성 SK하이닉스도 9만 원이 이탈했던 간에 반도체 사이클은 성장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침착하게 자산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 그러려면 싸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지금이 그런 분할 매수의 유효한 시점이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6만 3천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네. 6만 3천에 잡았다고 지금 6만 원이 깨졌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DDR5 세대 교체 이 역사적인 사이클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DDR5의 교체 시기 이후에 3년, 4년의 상승 사이클은 네.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25년도까지는 저는 반도체 성장 사이클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 대비는 현금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IT 기기 수요 감소에 따른 반도체주 돌파구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